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또 가장 유능한 한국경제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입소문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2차 전지인데, 그 내용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어요. 잠겨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침이라서 잠긴 거지, 지금 현재 제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면 강세를 좀 보였던 것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효과 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또 반등이 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팹리스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이제 정부에서 이 밸류업 관련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우리가 게임전에서도 이 크래프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수. 자, 이 크래프톤이 저희가 또 집어서 크래프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좀 반등이 나왔던 것도 좀 특징적이었다. 최근에 보면 밀 관련주도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밀 관련주를 테마로 한번 공략을 했다가 크게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밀 관련주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곰표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곰표가 이제 대한제본인데 그런 건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밀가루 관련돼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7개 내지 8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상장된 업체가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오늘 특징적으로 같이 한번 좀 보실 내용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부진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14일 CPI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이 드러났다 라는 부분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쉬어가는 모습들 안에서 왜 이 CPI가 중요하냐?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과 물가입니다. 우리가 이 고용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제 실업률을 보면 고용이 드러나는 거고, 이제 물가는 이제 CPI와 이제 PPI를 보는 거죠. 이제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CP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 연준이 PC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책에서는 그렇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즘 들어서 이제 PC를 많이 보는 거고, 과거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CPI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14일에 어떻게 이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다시 한 번 더 변곡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또 지금 헤즈볼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도 이제 에너지주들, 우리가 에너지주 오늘 뭐 GSE라든지 또는 대성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석유, 흥구석유 오늘 아침에 한번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오늘 한 번씩 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GSA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는 오늘 19% 아까 VI가 오전에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이런 이제 석유 관련주들까지도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차트가 끝났다 이렇게 보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남아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랄까 이제 에너지주들은 이런 흐름 자체에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재료로 좀 볼 수 있고, 이런 구간들이 좀 확대가 되고 확산되면 우리가 또 해운 운임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HMM이나 또는 이제 흥하이온 이런 방향으로 또 바람이 조금 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참고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후반 장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차전지, 우리가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크게 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산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중국산보다 우리 한국 기술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좀 더 나가서, 야, 이런 배터리에 대한 화재가 없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고체를 써야 돼. 여기까지 지금 현재 시장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 2019년부터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책과제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이제 도요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도 정리해 놓은 저희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나오죠. 2차전지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재용 회장의 원픽. 자, 요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전고체 관련해서 여기 정리를 제가 총괄해서 해놨습니다. 그 영상 꼭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좀 났다. 공정장비도 똑같은 이슈로 저는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오늘 들썩거렸던 것도 밸류업 이슈가 좀 더 살아있다. 사실 이제 금융주가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접어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에 대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금융주들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수익이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는 것은 국내 정책적인 변화, 거기에 따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 부분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우선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림을 조금 만들어가는, 사실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만들어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융주에 대한 변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금융주 안에서 조금 높은 곳에 뭐 메리츠 금융주주나 또는 뭐 현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차트가 상당히 만들어가는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로 말고 조금 길게 보셔야 돼. 대신 이런 것들은 최소 3개월 이상을 봐야지만 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전고체,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각 사들이 배터리에 대한 현황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지난 주말에 미국 대선 경합주 정책되기 2차전지 대선 변수된다 요 영상에서 저희가 미리 조금 받았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요 내용대로 또
현대차가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지금 나머지 회사들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 현황을 보면, 자, 일단 이제 지금, CLTL이 들어갔던 모델 코나 쪽이 지금 CLTL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뭐 SK온이나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이제 삼성 SDI 지금 없죠. SK온, 그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한국산 배터리 써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제 BMW도 공개를 했는데, BMW 같은 경우에도 이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비싼 차죠. 보면 이제 우리가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삼성 SDI 5 시리즈까지도, 5 시리즈가 이제 중형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7 대형차, 중대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iX1이나 iX3도 비쌉니다.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 BMW 라인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렴한 모델에 좀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CLT라는 모델이 좀 들어갔고, 나머지 삼성 SDI와 밀접한 관련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개 안 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곳들이 공개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공개를 하니야 많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아도 이제 곧 공개를 또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아는 중국산 배터리가 조금 들어가는 차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공부를 했던 것처럼 2차 전지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 전기차 화재라니까 이루어졌던 것이 국내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요거는 이제 보시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달리고 그랬었는데,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안 좋게 보려면 끝까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또 거기에서 이제 냉정하게 보려고 저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전기차제는 국내 기업들과는 저는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과하다라는 시각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것이 이런 해리스 지지율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좀 돌았는데, 물론 이제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이슈들이 조금 시장에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면 2016년도, 2020년도 미국 대선 차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 5가지의 주가 바뀌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바이든을 찍으면서 대통령이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자,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유권자를 분석했을 때는 뭐 물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뭐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나타냈었지만, 요번에 이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요번에 이제 진행됐던 8월 첫째 주에 진행됐던 뉴욕타임스에서 주관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경합적으로 좀 앞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냅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4.5%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봤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자, 왼쪽이 이제 미시간, 중간이 펜실베니아, 그 오른쪽이 위스콘신입니다. 자, 우리가 미시간의 역대 선거에 대한 투표를 보다 현재 주지사는 그레천 휘트머, 한국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또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고 K-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K-배터리에 대해서도 그레천 휘트머가 상당히 좋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투표 결과가 대단히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이 말은 정책을 지지한다는 얘기라고 했죠. 정책을 지지한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존 샤피로가 사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됐지만 온건파였기 때문에
발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율을 우리가 선거 투표를 봤을 때 상당히 높게 형성돼서 2022년도에 주지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이제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은 민주당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지지를 하는 성향도 있잖아요. 무작정 지지도 있지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 선거보다 주지사에 대한 선거 때 더욱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이 별로였지만 민주당의 정책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보면 트럼프라는 인물론이 먹힌다는 것도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해리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합주에서도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인물로 봤을 때 트럼프도 바이든보다 괜찮았는데 근데 트럼프보다는 좀 신선한 인물 해리스도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론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 정책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IRA 폐기하겠다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일론 머스크하고 대담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전기차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대담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좀 더 감안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물론 이런 2차 전지나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판단은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의 뭐랄까 이제 이런 통계를 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더라도 낙폭과대에 대한 영향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좀 했다고 보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것이 뭐 저고체 배터리 관련주지만 조금 더 저는 이제 공정 장비에도 좀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PNT 같은 경우에 낙폭이 상당히 컸죠.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240선과 480선 밑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 돌고 있다 했다 그죠? 항상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강하게 반등 붙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좋은 모습 보이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조금 강보합에서 마감했어요. 요거는 저는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소재 기업인데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오늘 올랐던 건 이제 이동채 회장에 대한 이제 3연권이 있었다는 거 또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공정장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이제 CIS가 우리가 과거에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는데 이런 것들 보면 240선과 480선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한번 강하게 튀면서 바닥 추출되고 튀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것도 이런 이제 공정장비에 영향을 좀 줬다. 지금 보면 이제 윤성 FNC라든지 뭐 TSI라든지 공정장비주들 보면 이런 것들도 지금 낙폭과대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도 충분히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슈라도 터졌을 때는 강한 흐름들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같이 봤는데 뭐 좀 내일장에 또 관심 있게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뽑아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게 덕양산업은 이제 애틀란타에 지금 이 덕양산업 배터리 케이스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고 특히 이제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 지도를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조지아 여기 중요하다 했죠. 요 조지아 여기에 애틀란타가 있는데 요 위에 요 정도쯤에 이 덕양산업 그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고 얘들이 이제 SK온에 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납품가대 240선과 480선 밑에서 이제 바뀔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정 장비 하면 전국 공정 하면 거기 안에서 이제 믹싱 공정이 가장 원래 고부 가치군입니다. 그러니까 윤성 FNC 이런 기업들이 현재 조금 주가도 한번 바뀔 수 있는 우리나라에 믹싱 공정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윤성 FNC하고 TSI하고 JLMNS거든요. 다 이제 좀 낙폭이 크다 그죠? 그래서 이런 믹싱 공정도 한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PNT와 CIS가 좋았고 우리가 이제 윤성 FNC 그리고 이쪽도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이제 우주 항공 분야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현재는 낙폭가대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낙폭가대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14일 저녁이거든요. CPI 발표가. 그렇다 보니까 내일도 큰 이슈를 붙여서 뭔가 움직이기는 조금 시장이 좀 제한된 영향이라고 봐요. 지수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는 것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내용 같이 보셨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